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최근에 정부부 업무보고를 이제 합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이가 최근에 인국공 사장한테 질문한 내용이 너무 거칠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이게 과연 대통령이 할 말이냐, 저도 그래서 그날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논평을 한 바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이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아니라 이제 책갈피에다가 이 달러를 숨겨서 밀밭출하는 거, 이 기상천외한 이 방법을 과연 누가 하느냐. 이재명이 지가,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에서 지금 북한에 송금하려고 돈 가지고 갈 때, 중국으로 가져갈 때 몰래 그런 식으로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실직고 양심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 봐라. 이거 이재명이가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되냐. 예,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본인도 모르게 이런 거를 갖다가 질문의 꼭지로 삼아서 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기도 하지만은 본인이 대북 송금의 주범이다, 이렇게 이실직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어요. 자, 이게 워싱턴에서 지금 평론을 하고 있는 진 커밍스의 SNS 글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진 커밍스가 비판하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우선 용어가 너무나 거칠다. 저도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품격 있어야지 대한민국 국기에 맞지도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지금 아주 최대로 발전했다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서방 선진 지금 내 자유민주국가를 봐라. 무슨 정부 보고를 갖다가 정부의 부처 업무 보고를 갖다가 이렇게 싹 생중계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냐. 저도 그랬잖아요. 이건 극단적 포퓰리즘이다. 왜? 국정 가운데는 국민에게요, 알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정보도 있지만은요, 이 국가 정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정책 결정 과정에 있다든가 이런 거는 일정 부분 조금 보완을 유지할 필요성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국무회의, 그 다음에 이제 수보회의, 이런 것도 비공개로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싹 다 까버리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가 있냐 이겁니다. 듣보잡이다 이거죠. 듣보잡. 자, 그래서 지금 이거야말로 새로운 독재 정치의 유형이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진 커밍스의 요 비판문, 요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은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야의 공방의 소재로까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요,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 우파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 대해서 이재명의 질문 스타일,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전면 100%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왜 우파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냐면, 좌파들은 이거 물으나 마나 뻔해요. 잘했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뻔해. 모든 게 대한민국 정치는 진영 논리로 단순화되어 있다는 이 함정이 지금 있어요. 이 함정이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치 발전에도 상당한 장애가 된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진 커밍스 평론가 글이 굉장히 좋아요. 이분이요, 장문인 대신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거기 버릴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진 커밍스의 글만큼은 비교적 그대로 소상하게 거의 100% 인용한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온갖 악법, 아마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온리 악법만을 만들어내는 정당, 아마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한 사람 때문에 명배허천간을 풀려야 되니까. 단순한 명배허천간이 아니죠. 명예, 정치적인 생명을 딱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 원로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5대 악법, 세계 입틀막법, 이건 다 아시잖아요. 8개 법. 예, 이거 말고서도 악법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이번에 바로 최근 2, 3일 사이에 지금 나와 있는 법 중에 하나는요,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곧 본회의로 다 넘어가요. 바로 우리 같은 유튜브 미디어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 우리 유튜버들이 무슨 힘이 있냐고. 1인 유튜버인데, 신문사, 종편 이런 데는 힘이 있잖아요. 거대 언론. 예, 그냥 유튜버들이 힘이 있냐고요. 지금 타겟이 유튜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5배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최고 과징금 10억 원. 야, 이거, 예. 그래서 이게 이름은 그럴듯해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 다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 이게 그래서 2개의 법을 가지고 지금요, 방통위를 장악하고 이런 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진짜 입들막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이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요, 전 세계적으로 손보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 정도 국격이 되는 나라에서 이거를 넓혀주면 넓혀졌지, 거꾸로 딱 딱 이 통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게 세계 정세, 세계 추세에 역행한다는 말은 뭐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은 지금 앞으로 나가는 나라잖아요. 모든 면에서. 방산, 우주산업, 예? 이미 뭐 K자가 앞에 들어간 거, K푸드, K드라마, 그 다음에 뭐 하여튼 K자 들어간 거, K방산 등등, K원전,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딱 이재명 방탄과 관련된 거, 여기에 장애되고 있는 얘는 언론의 자유까지 통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우리 이제 우파 유튜버들이 이제 연합회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중요 현안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정교모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한겨레 신문마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아마 김호준 방송 빼놓고는 좌파 언론들도 반론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자, 그래서 요 악법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여당 내 원로들의 의견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요, 김계리 변호사, 김재미 변호사 둘 다 우연히 여성 변호인들인데, 윤 대통령 사건과 김영현 장군의 사건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인지들도 그동안에는 뭐 전혀 누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이분들 이름이 이제 도화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도 많아요, 이분들이 하는 거.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요금 다른 게 특히 지기현 판사의 이제 이 발언본, 이 육성으로 제가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분들 이 숄츠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우리 종편 같은 데서 보도하고 있는 요 부분을 따서 제가 여러분께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려서 제가 이제 200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지금 이제 이재명의 이 업무 보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아주 논평을 잘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대통령 업무부가 권력을 과시하는 정치 부대로 전락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편을 향한 노골적인 통제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제 이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방송청자와는 권력의 정상화는 권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독재 권력 앞에서 알랑거리며 비판하지 않는 방송을 만들어냈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의 정권 선전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행태다. 특히 임국공 사장 업무보고에서는 이재명이가 쌍욕을 입에 달던 시절에 저급함과 이편 내편 가르기의 장으로 만들었다. 자, 그러면서 말이 기십이다. 기십이다.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느낌, 이런 생중계되는 공식 업무에서 쏟아내는 발언들은 하나같이 가관이다. 그래서 이런 언사가 과연 국민의 일국의 대통령이 보여야 할 품격과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하나마나 무조건 이건 이 방어막, 보호막 쳐주는 것이죠. 자, 민주당은 뭐 당연히 이 대통령 이거는 말이죠,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 앞에서 당연히 검증받아야 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감싸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짐 커밍스 지금 평론가 워싱턴, 이분의 글입니다. 국정운영인가 쇼인가, 이재명의 통치 방식이 드러난 위험한 징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주의를 권위주의로 되돌리는 위험한 쇼, 국정운영은 공개 망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이제 업무 보고 참 이 기가 막히다는 건 이건 쇼에 가까운 거다. 왜? 첫째, 국정의 민감한 사안들을 공개 장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실무자에게 구체적인 문제와 정책을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그것도 실시간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되는 모습은 기존 어느 정상과의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문제는 방식과 분위기다. 이재명은 자신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실무자에게는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 심지어 지금 어디 딴 데서 노는가? 임기가 언제까지나 하며 깡패처럼 거칠게 질책하는 놀라운 장면까지 연출이 됐다. 그 말과 태도는 마치 과거 조폭들이 위에서 까라면 까 라고며 윽박 지르던 모습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 이것이 과연 한나라의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보여줄 언행인가? 도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기본적인 품위와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채 어디 딴 데 가서 놀고 있나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재명은 그런 언행과 말투가 무의식적으로 자주 튀어나온다. 그것만 봐도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이다. 공개 방송에서조차 저토록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불보듯 뻔하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언행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품격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품격을 추화시킨 국가적 망신이다. 제가 논평했던 거 그 흐름이 말이죠. 비슷합니다. 그러겠죠. 모든 사람의 상식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어떻게 좋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예. 더구나 공기업의 사장급 인사들을 대통령이 주도해서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실무자들을 대거불러 세워 이런 식의 공개 직책을 하며 꾸짖는 직접 모습을 연출한 것은 미국은 물론이고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정상적인 광경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질문 수준 자체가 일반 회사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던지는 질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인국공 사장에게 어디서 듣기로는 달러 10,000불 이상 되는 돈을 책갈피에 넣어서 가지고 나가던데 라고 묻는 장면은 그 자체로 낯뜨거웠다. 전 세계 모든 여행객이 알고 있는 외화 반출 한도 신고 규정, 이를 위반했을 때 세금 부과나 처벌 등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생방송 중 그것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책갈피에 넣어서 나가는 걸 검사하느냐는 질문을 공항공사 사장에게 던졌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런 사안은 세관의 업무이지 공항공사의 소관이 아니다. 외화 반출 및 신고 업무는 관세청 소속 세관 직원들이 담당한다. 그들은 외화, 귀금속, 현금, 유가증권의 해외 반출, 반입을 검사하고 통제하는 주체다. 반면 인국공의 역할은 사시설 운영, 항공편 배치, 안전, 보안, 상업시설 관리 등으로 한정이 된다. 즉 공항의 물리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을 책임지는 기관이지 여행객의 수화물이나 환전, 외환 단속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는다. 이 일이 공항공사의 소관과 전혀 무관한데도 대통령이 달러를 책갈피에 넣어 나간다는 근거 불명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다는 식으로 언급하며 질문한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세관의 단속 여부를 공항공사 사장에게 묻는 것은 행정체계상 명백한 오류다. 정상적인 국정회의라면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이런 질문은 기재부나 관세청 등 관련 부처에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국 생중계되는 공개회의에서 공항공사 사장에게 직접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며 상스러운 언어로 모욕을 준 것은 고의적으로 상대를 망신주기 위한 정치적 쇼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어디 따르노나? 라는 무례하고도 저급한 발언을 대통령이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내뱉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가 리더십의 품격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이 이런 쇼를 벌이기 전에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대통령의 자리는 권위를 비우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는 사실부터 배워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재명에게서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와 예의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타인을 질책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공직자로서의 품격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때로는 발언이 거칠고 직설적이지만 실무자들과 회의를 공개할 때는 어디까지나 의제 중심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그는 장관들에게 각자 준비해온 정책이나 현안을 설명하게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이끈다. 결코 실무자들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즉석에서 대답을 강요하며 면박을 주는 식의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답변이 미흡했다고 해서 곧바로 질책하며 거의 욕하는 수준으로 면박을 주는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개 업무 보고를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정상적인 행정 운영 방식이 아니다. 국가의 민감한 사안을 분해하면서 그것을 생중계로 공개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모순이다. 대통령 지휘받는 것 아닙니까? 왜 업무 보고 안 해요? 이게 과연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이 할 말인가? 그 한마디는 겉으로는 질책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내가 대통령이야. 감히 내 앞에서 똑바로 안 해? 라는 말을 억지로 돌려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의 말투와 태도에는 공적인 절제나 품위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권력을 과시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본능적인 언어 습관만이 드러난다. 그런 장면을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 생방송으로 연출한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정치 문화가 어디까지 권위주의적 연출과 보여주기식 정치로 추락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그러면 그 행동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알아야 한다. 국가지도자가 공개 업무 보고 형식으로 실무자들을 일일이 질책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 방식인가 하는 문제는 행정학 정치윤리적 측면에서 꽤 중요한 논점이다. 예. 그야말로 이런 형태는 민주적 행정 문화보다는 권위적 리더십에 가까운 방식이고, 행정학에서는 이를 공개적인 방식, 퍼블릭 쉐이밍 또는 우위계적 통제, 탑다운 인티미데이션으로 분류한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실무진에게는 공포와 위축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보고체제가 왜곡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즉, 아래 직원들이 진실한 보고보다는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말을 하게 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아부하는 부하들을 만드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아주 100번 만번 얘기예요. 국가안보 정책 운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예, 그야말로 이 공개 업무 보고는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은 국정에는 대비 정책 조율, 예산 관련 민감한 정보가 많다. 이런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행정 효율과 보안 모두의 적절한 행위다. 세계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중 공개 브리핑, 프레스 브리핑, 정책 방향 발표, 퍼블릭 어드레스는 있어도 실무자에게 구체적 현안을 질의응답하며 질책하는 행정회의는 듣도 보도 못했다. 미국 대통령의 내각회의, 프랑스의 각의, 영국의 캐비넷 미팅은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며 회의 후에는 대변인을 통한 요약 발표도 대체가 된다. 그러나 이재명은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일 뿐 국가 운영에 관심 있는 행위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가 진정으로 국정 운영에 진지했다면 결코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행할 수가 없다. 예, 이런 행태야말로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체제 혹은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볼법하다. 예, 그동안 수많은 공개인을 봤어도 공개 질책은 민주국가에서 본 일이 없다. 미국이라면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오늘은 마약 단속 현황과 국경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장관들이 보고를 듣고 향후 조치를 협의하겠습니다. 라고 한 후에 그 뒤는 바로 비공개로 전환되고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금 뭐하고 있냐, 왜 이건 못했냐고 면방을 주는 장면은 절대 생방송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옳은 얘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일 자체를 정치적 자살 행위로 여긴다. 더군다나 이번 자리에 참석했던 인사들 중에는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 공격과 준정부기관, 독립기관의 책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 대통령이 장관에게 불만이 있으면 비공개 자리에서 지시하거나 인사조치를 취하지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이 하는 팀워크를 강조하는 것이 통상적 행위이다. 아주 구구절절 옳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영국은 어떤가? 의회민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다. 총리는 내각회의를 매주 주재하지만 전 과정이 비공개다. 예. 그리고 영국에서 공개적인 질책은 의회 질의에서 야당 의원과의 설전에서나 볼 수 있지 같은 정부 내에서 총리가 직접 질책하는 식의 장면이 연출되는 일 없다. 이는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왜? 그건 국가의 본격과 행정 기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집단 책임제의 원칙이 있어서 독일 총리는 장관들을 지휘하지만은 공개적인 압박이나 질책은 삼가한다. 독일 행정문화는 합의제와 신뢰 기반 협의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네. 그런데 이재명이 연출하고 있는 이러한 공개 업무 보고 쇼, 그리고 생방송으로 이어지는 공개 질책 퍼포먼스는 극히 비정상적이며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다. 국민들은 이런 행위를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착각하나 일 잘하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건 잘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이런 공포 분위기와 정치적 연출은 행정 기밀을 노출시키고 실무원소를 초래하며 더 나아가 국가 리더십의 품격과 조직 문화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만약 국민들이 이러한 이재명의 행위를 속 시원한 절책이나 투명한 국정 운영으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의식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런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지 않은 인물의 문제를 방관하고 오히려 박수친다면 그 사회 전체가 서서히 독재의 늪으로 빠져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은 이러한 행동을 스스로 행정 통제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다른 국가들은 그가 매우 위험한 정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는 현대 민주국가의 리더십 기준으로 볼 때 명백히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통치 방식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이재명이 독재적 통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권력의 연출에 속는다면 대한민국 또한 한때 번영을 누리다가 몰락한 베네수엘라의 길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그런 칼럼이 되겠습니다. 예. 자, 제가 별도로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김계리 변호사, 그 다음에 김지미 변호사, 예, 이 내용을 하나씩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짧아요. 까지 답을 못하는 것 같네요. 김계리는 왜 홍장원이 윤석열을 배신했는지 그 원인을 캐묻는 것 같습니다. 그 수십억 상당의 대북 말이 기네요. 그러니까 질문에 끝까지 답을 못하는 것 같네요. 김계리는 왜 홍장원이 윤석열을 배신했는지 그 원인을 캐묻는 것 같습니다. 그 수십억 상당의 대북 공작금 횡령 의혹을 받았지요. 의혹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차장이 되고 고위직으로 승진하니까 투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은 바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요. 네, 그 의혹의 내용이 국정원의 공작금으로 해외 건물을 사서 이제 나오는 수익으로 공작비를 쓰는 건데 증인이 임의로 증인의 지인 명의로 그 건물을 샀고 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서 손실이 된 것인데 맞나요? 국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 증인 지인 명의로 가정채 건물 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면 처벌받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증인 지인 명의로 건물 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정원 돈으로. 재판은 지금 이런 질문이 재판장 이 사건이 이 질문이 증인의 메모와 각종군의 증언에 의하여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대통령이 내란 오두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홍장원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데 홍장원이 왜 이런 그 진술들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데 이런 내러티브가 필요한 것이라서 반대신문을 준비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특검이 이를 제기하거나 반대신문을 제지할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장원 이 사람 말이 기네요. 그러니까 질문에 끝까지 답을 못하는 것 같네요. 김계리는 왜 저도 홍장원이 윤석열을 배신했는지 그 원인을 캐묻는 것 같습니다. 그 수십억 상당의 대북 공작금 횡령 의혹을 받았지요. 의혹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차장이 되고 고위직으로 승진하니까 투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은 바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요. 네, 그 의혹의 내용이 국정원의 공작금으로 해외 건물을 사서 이제 나오는 수익으로 공작비를 쓰는 건데 증인이 임의로 증인의 지인 명의로 그 건물을 샀고 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서 손실이 된 것인데 맞나요? 국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 증인 지인 명의로 가정채 건물 산 거 홍진호 변호사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면 처벌받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증인 지인 명의로 건물 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정원 돈으로. 재판은 지금 이런 질문이 재판장 이 사건이 이 질문이 증인의 메모와 각종군의 증언에 의하여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대통령이 내란 오두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홍장원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데 홍장원이 왜 이런 그 진술들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데 이런 내러티브가 필요한 것이라서 반대신문을 준비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특검이 이를 제기하거나 반대신문을 제지할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장원 이 사람 말이 기네요. 그러니까 자, 이거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기현 판사의 검사의 한방. 한마디에 지기현 판사와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증인 신청서 박세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증인 신청서 김현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증인을 지금 하는 건지 이름은 가능합니다만 이 부분을 정확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니 유국 검사님 같이 정확한 분한테 그 오탈자 한번 확인하시면 이렇게 섬세한 줄 몰랐습니다. 제가. 변호인 드림내라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검사의 한마디에 지기현 판사와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증인 신청서 박세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증인 신청서 김현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특검의 그 어느 증인을 지금 하는 건지 이름은 가능합니다만 이 부분을 정확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니 유국 검사님 같이 정확한 분한테 그 오탈자 한번 확인하시면 이렇게 섬세한 줄 몰랐습니다. 제가. 변호인 드림내라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기현 판사가 또 미리 그 검사한테 확인을 왜 안 받았냐 이렇게 웃음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기현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 법정 뒤집은 이후 법관을 뭘로 보고 오늘 재판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직전 변호인이 언론 보도의 왜곡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재판부가 여론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때 지기현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인류가 몇천 년 동안 고민 끝에 사법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법부를 독립시켜 놓은 건 외부 압력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관을 뭘로 보고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단호함 그리고 자신감. 재판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확실히 못 박는 발언이었습니다. 재판사는 그래서 법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형사 절차도 그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여론, 언론, 검찰 누구의 압박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기현의 한마디가 법정 뒤집은 이후 법관을 뭘로 보고 오늘 재판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직전 변호인이 언론 보도의 왜곡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재판부가 여론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때 지기현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인류가 몇천 년 동안 고민 끝에 사법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법부를 독립시켜 놓은 건 외부 압력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관을 뭘로 보고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단호함 그리고 자신감. 재판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확실히 못 박는 발언이었습니다. 재판사는 그래서 법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형사 절차도 그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여론, 언론, 검찰 누구의 압박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지기현 판사의 소신 발언이죠. 예, 변호인들이 지기현 판사도 언론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야? 인류가 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놨나? 지금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만들었잖아. 내가 소식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마라. 예, 언론 영향도 안 받고 나는 뭐 검찰 영향도 안 받고 정치권 영향도 안 받는 거야.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이 영향받는다 이 얘기를 한 것은 여권에서 얼마나 지기현 판사를 갖다가 내몰으려고 난리를 쳐요. 내란 재판 만든다, 법 왜곡자 만든다. 이거 지기현을 정조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 판사도 무슨 말인가 알아듣고 지금 나는 법치 판사를 뭘로 보고 내가 딱 발언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딱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은 마치고요.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